일본의 우익 집단이 윤미향 의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의 한일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요, 여전히 한일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18일 연합뉴스, SBS, 이데일리 등 이런 언론사들이 일제히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에 보도된 윤미향 의원의 보도를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정말 손이 떨리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정의연의 이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위안부 합의의 재평가와 이행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이 명의로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느냐. 또한 정의연 등 이 위안부 지원 단체는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여론을 거부 쪽으로 몰아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의 기초에 설립된 피해자 지원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아직까지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고 어떤 피해의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빠져 있었던 일본 외무상의 대독 사과문? 그거 당시 아베가 직접 사과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원재단을 만들어서 10억엔 출연했던 거 아베가 이런 말을 했죠. 본인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일본을 위해 봉사한 값을 치른 것뿐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그리고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 장관이요, 10억엔을 두고서 소녀상 철거하라고 준 비용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 지원재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재단을 이걸 해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이가 없었던 거는 뭔지 아세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언론사인 데일리 신조에서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검찰이 9월 14일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을 8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런데 사건이 발각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옹호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상실입니다. 그들한테 사과 같은 거 기대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되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여론전을 또 가열시키면서 특정 정치 집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거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일본 우익 집단과 아베 정부, 그리고 일본 언론사들의 혐한성 기사들,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쓰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사를 써왔던 조선일보를 대표로 한 조중동 무리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총공세를 주도했던 국힘을 비롯해 보수라 자칭하는 극우 집단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의 문제에 대해서 늘 태클을 걸면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라는 망언부터 나는 친일파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도덕심과 인간성을 죄다 내다버리고 짓뭉갠 이 발언들을 그간 숱하게 그렇게 쏟아내왔던 집단들입니다. 한일전은 총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여전히 국내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일본 언론사와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할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일리 신조 이런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얻어 정대협은 권력화된 지금까지 무려 20년 이상 정대협을 중심으로 소수 관계자의 생각이 위안부 문제를 결정짓고 한일 관계를 주물러 왔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기에 동아일보의 논설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제목은 이래요. 정권은 플레임 전술로 선악을 뒤집는데 야당은 정체성 분란. 동아일보의 칼럼인데요.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엄호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평상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원론이겠지만 회계부정, 횡령, 의혹 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생뚱맞게 원론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의도적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한창 커질 때도 많은 이들이 대통령이 이 진영의 수장이 아닌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공정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핀트를 맞췄고 조국 비리는 난데없이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바뀌어 버렸다. 막강한 선전선동 능력을 지닌 권력이 프레임을 바꾸면 흑백이 뒤섞여 불분명해지고 선과 악이 뒤바뀌고 정의와 불의는 뒤집혀 보이게 된다. 이렇게 동아일보 이기용 논설실장의 칼럼을 언급했죠. 제가 누차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한 근거 없는 공격이 의원이 되기 이전인 후보 때부터 일본 언론들이 주축이 되어서 저격 기사를 쏟아냈었는데 그 내용이 반일 활동가라는 프레임으로 윤미향 의원이 당선이 되면 한국과 일본의 악몽이 시작될 거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윤미향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다 같이 진짜 짝이라도 한 듯이 우르르 몰려와서 하는 게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한 허위날조 정보들 양산이었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사히 신문과 데일리 신조 등 일본 언론사들이 윤미향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을 통으로 엮어서 함께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나요? 게다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마저 동아일보의 칼럼을 데일리 신조가 이걸 인용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범죄자로 규명하는 듯한 이러한 프레임, 결국 이게 다 뭡니까? 단순히 의심이라 생각했던 것들,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미향 의원까지 이들을 관통하는 것은 이들을 음해하려는 배후 세력의 일본의 우익 집단과 우리나라의 토착 외구라 칭해지는 정치인들과 언론 그리고 검찰들이 모두 엮여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소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요, 이제는 눈앞에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보세요. 결국 이들이 함께 공모했을 거란 그 정황, 그 의심은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젠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